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청춘의 인문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의 인문학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청춘만이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누구나 세대 구분 없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사실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이제 청춘이라고 할 수 있죠. 젊다는 의미의 청춘이 아니라 청춘이 상징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자리매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어느 세대나 청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주로 학생들 강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나이 정도 되는 아저씨를 보면 무언가 안정이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의 사회라는 건 또 그런 측면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안정적인 이런 일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그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그런 분들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은 누구나 청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춘인 경우에는 힘들고 괴롭잖아요. 불안감, 심지어 미래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세대만의 참담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 세대의 보편적인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것이 끝까지 가겠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해야 될 삶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 시대의 영웅, 어떤 삶을 살아야 좋은 것인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될 게, 사실 영웅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큰 업적을 남겨서 영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에는 별 인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많은 위인들의 삶을 저도 이렇게 탐구해보고 읽어보는데 사실 별 인생이 없죠. 태어나서 역경을 견디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그런 것이지, 그 안에서 영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고통을 다 해결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삶을 산다. 우리 고유강점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강점, 그거를 발휘하는 삶, 또는 재능을 발휘하는 삶, 또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엉터리 성공신화라는 또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을 사회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행복한 생활에 대한 환상, 안락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행복한 미래, 우리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책도 살펴봤지만 행복이라는 게 사실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의 학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죠. 안락한 미래, 안락이라는 게 과연 인간의 본성에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죠. 안락이 되면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일시적인 안락 이후에 권태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유흥에 빠지고 바람 피고 결국에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허구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대의 보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이 인문학인데, 인문학이 뭡니까? 영어로 liberal arts라고 하죠. 우리 대학 보면 교양학부가 liberal arts죠. 뭐예요? 자유인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뭐냐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노예제도도 없는데 무슨 노예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육체적 속박의 노예는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 속박의 노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 안락, 이러한 허구를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에 바들바들 떨게 되고 존재 자체가 왜소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거창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봐야 무슨 도움이 되는가? 자, 저자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행동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청춘의 시기에 또 고민이 많죠. 그 고민으로 사실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고유 강점이 뭐 시인이다. 근데 시인은 행복한 생활, 안락한 미래와는 거리가 없어. 나는 그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것인데, 이런 걸로 고민하면서 2년, 3년 흘려보내지 말고 6개월, 1년, 2년이라도 시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봐서 또 그걸로 호구지책이 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또 호구지책은 기본적인 수준은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일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게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해서 다시 방향을 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중심주의가 답이다.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자크 락강이 한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본연의 욕망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오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보면 팝 옵티콘이라는 감옥이 나오는데,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빛을 쫙 쏴가지고 여기는 어둡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수들은 이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나를 항상 감시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 감시와 규율을 내면화한다는 거죠. 모든 건물 구조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병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운데 감시자가 있죠. 간호사가. 복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싹 둘러보면 알 수 있는 팝 옵티콘식이고, 학교도 그렇게 돼 있죠. 복도가 일렬로 돼 있죠. 거기서 선생님 한 분이 서 있으면 모든 학생들을 감시할 수 있어요. 도망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이 건물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것에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하다못해 컴퓨터 화면도 다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비 생활, 바로 팝 옵티콘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광고를 주입을 하죠. 저기에 새로운 차가 있어요. 타고 싶다. 그게 과연 나의 욕망인가? 그렇지 않죠. 광고로 세뇌되고 있는 기업의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차를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타인의 욕망을 또 내가 내면화해서, 사실 그 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차를 타고 싶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비에 대한 욕망만 계속 우리 스스로가 내재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힘겨우면서 억지로 이제 버티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서 그 할부값을 내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죠. 까딱 뭐 직장이 잘못됐으면 그거 어떻게 냅니까? 그냥 힘겨운데도 그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화해서 버티면서 그걸 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진로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저걸 하고 싶어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의예과를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물리학과 이런 데를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타인의 욕망을 내재화해서 의사가 최고야. 물론 거기에 자기의 고유 강점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는 또 일종의 강압, 억압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 별거 없다.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것 뿐이고, 인생은 힘든 것이고, 디폴트 값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 인생 없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늘 생명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홀가분하게, 저번에 우리 부조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삶이 부조리하다.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부조리하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나다운 삶을 도전하고 살아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은 참고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